네, 이제 야구가 있을 수도 있는 월요일 저녁입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야구가 없습니다. 야구를 사랑하는 이들의 참견이 다시 또 시작이 됩니다. 야구의 참견 권성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와 함께 합리적인 참견을 해줄 오늘은 두 분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호 해설위원, 윤희상 해설위원과 오늘 합리적인 참견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의 문턱인 요즘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신선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또 때가 때인 만큼 순위 싸움만큼도 아주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준비한 경기의 참견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경기의 참견 주제는 바로 가을 야구행 마지막 티켓을 잡아라가 되겠습니다. 현재 1위 LG, 2위 KT, 3위 SSG, 그리고 4위 NC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좀 안정권 안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네 팀 말고 지금 5강 티켓 한 자리를 놓고 세 팀이 아주 경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엘로끼 한번 갈 수 있을까요? 엘로끼 한번 볼까요, 가을에? 안 됩니다. 너무 단호한 거 안 될 아니에요? 가능성이 사실 지난주 야구를 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는 굳혀진 것 같아요. 현재 4위인 NC와도 지금 게임 차가 이렇게 사실은 많이 나지는 않고 있는 5위가 되겠습니다. 지금 두 경기 차가 되겠고 네. 5위 싸움이 아주 치열한 상황이 되겠는데 오늘 이 세 팀은 5위 자리뿐만 아니라 4위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팀들이 그럼요. 두 경기 차니까. 충분히 두 경기 차이기 때문에 노릴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 세 개 팀이 과연 5강 티켓을 일단은 잡을 수 있는지 그 얘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기를 해볼 팀은 바로 최근 4연승, 현재 5위로까지 다시 복귀한 기아 타이거스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제 승리하면서 4연승 기록을 하면서 5위로 그렇죠.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최근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어쨌든 네. 기아 타이거스는 4연승 기록을 했고 티켓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이 지금 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의리 선수 빠졌죠. 산체스 선수 빠졌어요. 그런데 글쎄요, 뭐 기폭제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양현종 선수가 복귀가 돼서 좋은 성적을 일단은 내줬기 때문에요. 양현종 선수까지 만약에 무너졌다고 한다면 기아 타이거즈는 제가 봤을 때는 5강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 저는 앞으로 펼쳐졌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양현종 선수가 열을 채우고 복귀한 이후에 6이닝 잘 던져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양현종 선수가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뭔가 승패가,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 진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이 두 투수가 빠진 건 일단 악재예요. 일단 악재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메우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 기아의 포스트 시즌 향방이 달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악재도 있지만 긍정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다. 장성호 의원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윤희상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도 선발 투수가 두 명이 빠진 거는 굉장히 크게 보여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아 타이거즈가 불펜이 확실하게 블론 세이브가 최소 1위로 그만큼 불펜 의존도가 있는데 그 선수들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 그래서 확실하게 힘은 있다 이렇게 느껴져요. 최근에 4연승 기록을 하면서 다시 또 5위 자리까지 복귀를 한 기아 타이거스가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요소 두 분 말씀해 주신 대로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부정적인 요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일단 긍정적인 요소 두 분이 생각하는 기아 타이거스 5강 간다. 이 긍정적인 요소 어떤 게 있는지 한 가지씩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방망이죠, 뭐. 방망이다. 네. 무조건 방망이다. 네. 지금 8월 달 들어서 팀 타율 1위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봐도 뭐 상위권에 있는 팀 타율인데 최근에 뭐 나성범 선수 그리고 뭐 최용호 선수가 또 이끌고 있는 타선에다가 그렇죠. 김대영 선수가 최근에 조금 부진했는데 주말 3연전을 통해서 다시 또 좋아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원준 선수가 이제 상무에서 제대하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출발이 좋았거든요. 키움 전에 뭐 연속 2안타씩 때려내면서 그런데 갈수록 이 최원준 선수가 성적이 안 좋아졌는데 그렇죠. 주말 3연전을 통해서 최원준 선수가 다시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이제 최원준 선수의 활약을 기대할 수 있을 만큼 정도의 어떤 그 타점을 올리는 모습 또 클러치 상황에서의 안타 뭐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아는 믿을 거는 지금 방망이밖에 사실 없다고 봐요. 장성호 위원은 어쨌든 기아 타이거스 현재 가장 강력한 부분은 공격력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윤희석 위원은 가장 긍정적인 요소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 또한 공격력이에요. 일단 역시 기본적으로 공격력이다. 공격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선발 투수 두 명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메꿔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기본적으로 뭐 변우혁 선수, 최원준 선수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고종욱 선수, 이창진 선수 그리고 이우성 이우성 선수. 선수까지 네네. 기본적으로 뎁스가 많기 때문에 컨디션에 따라 상대 투수에 맞게 따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럼요. 네, 그런 게 굉장히 큰 장점을 보여요. 저는.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요소는 역시 공격력이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바꿀 수 있는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소까지도 생겼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운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부정적인 요소가 과연 어디에 있을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걱정되는 부분은 임기영 선수랑 최지민 선수의 이닝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요.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잘 버텨왔는데 과연 앞으로 괜찮을까라는 걱정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선발 2명이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 임기영을 앞으로 제가 봤을 때 더 쓸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닝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근데 지금 그렇게 쓰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 이제 됐죠. 왜냐하면 각 팀마다 너무 100경기를 많아요. 넘었고 너무 많아요, 이닝수가. 임기영 선수의 이닝수가 거의 70이닝을 지금 육박을 했거든요. 근데 팀 성적이 진짜 1승 1승이 중요한 상황에서 그렇죠. 임기영 선수는 본인 인터뷰도 얘기해요. 자기는 계속 경기 나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선수하면 당연히 네, 나가고 그렇죠. 싶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거를 절제시켜주는 게 코칭 스태프 역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아 타이거즈 코칭 스태프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좀 중요한 거죠. 윤희상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임기영 선수도 그렇고 최지민 선수도 그렇고 사실은 우천 취소된 게임 가장 많은 팀이 기아잖아요. 40경기 남았어요. 네. 그 우천의 영향을 불펜 투수들이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쉬는 많이 던진 날에 어떻게 보면 스케줄상 우천 취소가 되면서 또 회복할 시간을 갖고 근데 이제는 모든 게임이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잔여 일정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더블헤더도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월요일 맞아요. 게임도 들어갈 수도 있는 맞아요. 거고 예. 그렇다 보면은 정말 임기영 선수, 최지민 선수가 빠지면 어떻게 보면은 기아의 다채로운 자완 투수들이 조금 더 이닝을 나눠 가져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우한 불펜 투수들도 이닝을 나눠 먹어야 되는데 과연 임기영 선수와 최지민을 대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쪽에서는 저도 조금은 불안감이 몰려오기는 합니다, 확실하게. 아까 말씀드린 40경기 좀 남겨놓고 있는데 사실은 경기 수가 많이 좀 남겨져 있으면 때론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경기 이제 시즌 막판의 어떤 운영에 따라서 좀 유리한 부분도 있는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남아있는 이 잔여 경기가 꼭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리하다라고 봐야 돼요. 아, 유리하다고 보세요? 유리하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요. 그 순위권 위에 있는 팀들은 경기가 적게 남으면 좋습니다. 근데 아래에 있는 팀들은 결국에는 밟고 올라서야 되잖아요. 위에 있는 팀들을. 그러면 그 팀이 지기를 바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기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라는 또 게. 이겨야죠, 이겨.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기아 타이거즈 입장에서는 지금 잔여 경기가 많이 남은 상황에서 한 경기 한 경기 또 분위기도 좋고 이기면서 순위권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게 자력으로 가능하거든요. 투수력에 못 받쳐주고 불펜 투수들의 과부하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자력으로 경기를 이기면서 올라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기아는 이 많은 경기가 남은 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나쁜 건 아니다. 라고 사실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아, 그래요? 예. 장성호 의원은 40경기 많이 남아있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고 얘기했고 저는 불펜 투수 아까 우리 불펜 투수 얘기했던 것처럼 불펜의 과부하를 생각하면은 기아로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의견인데 윤희상 의원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뭔가 이렇게 확실한 선발 카드가 지금으로서는 부족한 기아가 패를 크게 느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패 한 패가 1패 1패가 생각보다 데미지가 쌓이게 되면 저는 많은 게임 수가 남은 기아가 오히려 조금은 부정적일 수도 있다. 부정적일 수도 있다.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게 하나가 더 있는 거죠. 계속 경기를 치르다 보면 계속 투수들의 어떤 소모가 있고 선수들의 체력 고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체력이 계속 떨어진 상태에서 상대팀을 만나야 되고 우리는 불펜 투수, 선발 투수 다 썼는데 상대팀 푹 쉬고 나온 1선발, 2선발을 만나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은 확실히 있는 거죠. KT랑 경기를 기아가 굉장히 많이 남겨놓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기아가 올 시즌 KT를 상대로 상대 승수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좋은 승수를 쌓은 게 KT가 사실 컨디션이 좀 안 좋을 때였어요. 네. 최근 컨디션 놓고 본다면은 KT와 경기를 많이 남은 게 물론 상대 전적이 앞서고 있지만은 과연 긍정적일까? 좀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난주에 이겼잖아요, 한 경기. 1승 1패 했잖아요. 네, 맞아요. 한 경기 한 취소되고 경기 1승 맞아요. 1패 했었잖아요. 네, 네. 과연 기아한테 어떻게 작용이 될까요? KT와의 경기가 많이 남아있는 것이. KT의 경기력이 너무 좋고 일단은 뭐 저희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아가 자랑할 수 있는 거는 공격력이에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KT는 지금 뭐가 좋냐? 투수가 좋단 말이에요. 마운드가 엄청나죠. 네, 그럼 이거 상관관계에 맞붙였을 때 기아가 고전할 가능성이 있죠. 기아로서는 좋은 건 네,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상대 전적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가 경기를 치르다 보면 진짜 좋은 투수들이 올라와서 1, 2, 3선발
컨디션 좀 끊기잖아요. 아무리 좋은 공격력을 갖고 있는 팀도 2점 석점 내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 아마 많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진짜 좋은 투수 긁히면 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벤자민 괜찮거든요. 그다음에 후에버스 지금 거의 무적이죠. 난리 났죠. 네. 고용표 있죠. 그럼요. 그리고 배재성도 나쁘지 않거든요. 아,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엄상백이 지금 빠진 이 공백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기아 타이거즈가 상대 전적 뭐 최근 뭐 1승 1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좀 고전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남아 있다. 왜냐하면 기아는 공격력이 장점이기 때문에.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 전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후의 컨디션을 생각을 한다면 기아로서는 KT와의 경기에 많이 나온 것이 꼭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윤희상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산체스 선수랑 이글리 선수가 언제 합류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기아의 5 선발이 정말 KT전에 다 강해요. KT전에 강하다. 네. 오. 물론 뭐 KT 타선이 안 좋았을 때 만났을 수도 있겠지만 이 5선발이 KT전에는 굉장히 정말 무적 같은 피칭을 보여줬거든요. 그럼 장 위원님 말씀대로 반대로 기아가 KT를 만났을 때는 방어력이 세다는 얘기예요. 수술력이 그렇죠. 세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 안에 합류해 주면 저는 계속해서 상대 우위를 가져가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봐요. 붙어볼 만할 것이다. 네, 맞아요. 자, 그래서 기아 타이거즈의 가을 야구 진출 확률 몇 대 몇 보십니까? 몇 퍼센트? 60%. 60%? 60%. 윤희상 의원은 60% 생각보다 좀 낮게 보는데 윤희상 의원. 그것도 지금 50%에서 지금 5등 돼가지고 지금 10% 올린 거예요? 10% 올린 거예요. 지금. 알겠어. 여기 60% 윤희상 의원 몇 퍼센트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세 팀을 다 합쳐서 100%를 놨을 때 기아는 50%를 가져간다고 보고 있어요. 아, 세 팀을 합쳤을 때 100으로 본다면 네, 본다면 나머지 팀들도 있기 때문에 네. 저희 100으로 굳이 안 넣으셔도 되는데 일단 네, 셋을 저는 100% 세 봤을 팀을 때 봤을 때 50%. 기아가 가장 우위에 있지 50% 않을까 로? 생각하면서 야, 50%. 5등이라 지금 묻어가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지금 5등 돼가지고 제가 봤을 때 그 바꾼 거 같은데? 아니면 바꾼 거 아닙니까? 창순아도 바꾼 거잖아요 지금 5등 되고 나서. 저는 바꾼 게 아니죠. 그럼요. 조금 더 퍼센테이지를 더 높인 거죠. 똑같은 바꾼 거는 아니죠. 예. 순위 때문에 저도 사실 5대5로 봤는데 네. 이 정도의 경기력 그리고 느낌 자체가 나쁘지 않거든요. 나쁘지 않다. 예, 그래서 한 10% 긍정적이다. 정도는 더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알겠습니다. 해봅니다. 장성호 해설위원 60%, 윤희상 해설위원은 50%의 확률을 보여준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기아 타이거스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팀은 바로 두산 베어스가 되겠습니다. 두산 베어스의 얘기로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야구 막차 주인공 강력한 원투 펀치의 두산 베어스가 되겠습니다. 자, 두산 베어스가 5위 자리 꾸준하게 지키고 있다가 최근 승률이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특히 연승이 끊어진 이후에 승률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연승이 끊어진 이후에 10승 16패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저 연승 후유증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연승 만들어서 많이 지금 만회를 한 상태예요. 두산 베어스. 이 정도도 사실은 많이 너무 한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사실. 맞아요. 예. 예. 11연승 이후에 뭐 5승 12패 13패까지 밀린 적이 있으니까 최근에 이제 키움 만나가지고 수입을 거둔 상태에서 그렇죠. 지금 어느 정도 지금 회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지 그렇죠. 너무 안 좋았어요. 사실 두산 베어스가. 맞습니다. 예. 예. 최근 컨디션 어떻게 보세요? 두산 베어스. 일단은 기본적으로 선발 투수들이 너무 힘을 못 내주고 있어요. 사실 알칸타라랑 곽빈 선수 외에는 확실하게 안정감이 지금은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일단 긍정적인 요소를 좀 찾아보죠. 두산 베어스가 그래도 가을 티켓을 잡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요소 어떤 거로 보세요? 양의지가 복귀한 거. 조만간에 양의지가 포수 마스크를 쓸 겁니다. 그러면 확실히 장승현이라든가 뭐 안승환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투수력의 전력 자체가 플러스 요인은 없지만 플러스 될 자원들은 있잖아요. 최승용, 김동치 다시 돌아오고 그렇죠. 퓨처스에서 뭐 한 명 정도 올리고 그리고 불펜은 뭐 홍건희, 김명신, 뭐 박치국, 뭐 정천훈 정천이 최근에 좀 안 좋은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양의지가 이제 포수로 복귀하는 시점이 어떤 시점이 이제 다가오느냐. 그러면 확실히 조금 투수력이 처지더라도 양의지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그거를 보완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거를 조금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커버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사실 드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윤희상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장 의원님 양의지 선수에 조금 더 보태서 베테랑 선수들의 힘이 확실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김재호 선수나 허경민 선수나 게임을 풀어가는 능력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길 줄 아는 선수들이 그 게임 안에서 풀어가는 능력들 저는 그걸 굉장히 높게
보는 선수 위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조금은 힘을 발휘해 준다면 두산다운 뭐 저력의 힘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36경기 정도를 남겨놓고 있는데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 곽빈 선수 이제 아시안 게임 이제 출전을 하게 됐는데 두산은 한 명, 곽빈 한 명 빠지지만은 네. 아시안 게임 출전 선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팀은 아마 두산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나도 절대적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곽빈의 비중이 너무 커요. 두 분도 역시 그 말에 동의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국내 선발들이 만약에 곽빈의 어떤 그 80%도 아니고 한 60% 정도만 해주는 투수가 한 명 정도만 있다고 한다면 괜찮아요, 두산이. 그런데 곽빈은 지금 국내 선발 거의 5% 이상 지금 차지하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곽빈 선수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게 사실 전체적인 팀 스탯을 보면 두산이 선발 ERA나 WHP가 상위권 랭크예요. 근데 알칸타라랑 곽빈 선수의 영향이 그만큼 커요. 절대적이다. 네. 거의 뭐 한 80% 이상 네, 아닌가요? 맞아요. 그럼 곽빈 선수가 빠진다면 야, 그게 정말 크게 흔들리면서 요동칠 수 있는 팀이 또 두산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산 베어스의 가을 야구 진출 가능성 몇 %를 보는지 그 부분 또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우 의원 몇 %로 보세요? 아까 롯데 사실 5대5 주려고 했는데 기아 60%라고 했죠? 55% 주겠습니다. 55%는 네. 뭐야? 일단 반경기 차니까. 아, 반경기 차니까. 한 5% 뺐습니다. 아, 그러니까 장스나는 그 세 팀을 100으로 놓고 보는 건 아닌 거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팀까지 다 생각을 해봤을 때 한 55%의 확률을 갖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좀 오늘 몸살이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몸을 사린다고요? 제가요? 알겠습니다. 제가 몸을 너무 안 사려서 문제죠, 여기 나와서. 알겠습니다. 55% 알겠습니다. 윤희상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아까 100으로 놓고 보신다고 얘기하셨죠? 네, 예. 저는 45%를 보고요. 45%면 아까 롯데가 50, 기아가 50%였고 네, 두산이 45%. 나머지 저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60%, 55%니까 저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네, 유상이 형. 알겠습니다. 45%.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두 팀 간에 근소하긴 근소하네요. 예. 어쨌든 승차가 두 팀 간에 많이 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고 긍정적인 요소 두 팀, 그럼요. 부정적인 요소 다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끝까지 두 팀 모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반경기 차로 붙어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두 팀이 포스트 시즌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뭐 20%, 30% 벌어질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사실상. 맞습니다. 자, 마지막 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팀은 바로 롯데 자이언츠가 되겠습니다. 롯데 자이언츠 가을 야구 막차 주인공 기세 롯데 자이언츠가 과연 될까요? 롯데가 지금 이 기세 얘기를 하면 이제 팬들이 화내실 것 같으세요. 이게 기세라는 얘기 참 오래 롯데가 많이 했고 연승도 달렸었고 정말 무서운 기세를 보여줬는데 지금은 기세가 좀 많이 꺾였습니다. 지금 7연패 좀 보세요. 7연패예요. 7연패 당했어요. 예. 와, 좀 지키는 많이 야구가 지금 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거의 롯데가. 지금 뭐 예. 네. 근데 공격력도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치고받고 막 점수 많이 내면서 지는 게 아니라 수비 흔들리면서 마운드가 무너지면서 이렇게 지금 지고 있습니다. 윤희상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최근 롯데 지금 연패 좀 빠져 있는데 일단 뭐 저는 항상 이제 투수 쪽을 계속 지켜보니까 투수 쪽에서 선발 투수로서 어떻게 보면 제 활약을 펼쳐주는 선수는 반지 선수밖에 없고 그리고 윌커슨 있잖아요. 윌컨스 선수도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외국인 선수 맞대결을 붙었을 때는 뭔가 힘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제 느낌이랑 그리고 이 기록을 봤을 때 그러면 결국은 박세영 선수, 나균환 선수가 박세영 선수가 정말 좋았던 5월 달이었나 6월 달 그리고 나균환 선수의 4월 달이 만들어진다면 뭔가 극적으로 반등을 해볼 것 같기도 한데 맞아요. 또 그 타이밍에 아시안 게임으로 가요. 네. 네, 그런 생각을 막 그런 긍정적인 상상을 하고 있을 때쯤에 그래서 뭔가 시기적으로 굉장히 롯데는 조금은 안쓰러운 느낌이 너무 강하게 지금 느껴지고요. 안쓰러운 느낌이 들 정도죠. 네. 성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 긍정적인 요소를 좀 찾아보시죠. 긍정적인 요소 어떤 부분 찾아보시겠습니까? 경기 차이도 지금 많이 벌어졌거든요. 이제는. 네. 우위권 싸움을 하기에는 제가 봐서 이제는 조금 멀어졌다. 루비콘의 강을 건넜다고 해야 되나요? 마지막 저는 이제 돌아오지 강을 못할 강을 건넜다. 저는 건넜다고 봐요. 이번 연패로. 왜냐면 이번 연패로. 7연패를 당하는 기간에 연패를 끊을 수 있는 찬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있었죠. 결국에는 끊지 못했거든요. 한 점차 패배한 것도 있고 앞서다가 실책 때문에 진 경기도 있고. 1월 경기도 역시 KT한테 한 점 차로 결국 맞아요. 마지막에 네. 졌잖아요. 그러니까 끊을 수 있는 경기를 못 끊었기 때문에 이제는 글쎄요.
뭐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긍정적인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봐요. 연패의 시작이 사실 키움전 그 세 경기 모두 그 흔들리면서 역전패 당한 거든. 역전패 당했기 때문에 지금 롯데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사실상 없어요. 긍정적인 요소를 솔직히 찾아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래도 윤희상 의원 긍정적인 요소를 너무 강요하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하긴 한데 제가 긍정적인 요소를 답변을 못 드렸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제가 듣겠습니다. 너무 부담. 그냥 저는 김민석 선수랑 윤동희 선수 보는 긍정적인 재미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니 그런데 뭐 네. 그 득점력은 떨어지지만 롯데 8월 뭐 개개인의 성적들을 보면 야수들은 안치홍, 전준우 괜찮아요. 아니, 나쁘지 않습니다. 네, 뭐 사실은. 3할 때 후반을 또 기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과연 다른 팀과 비교를 했을 때 동력을 받고 올라갈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느냐라고 저한테 사실 지금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답변을 못 내리겠어요. 긍정적인 요소를 계속 지금 여러분께 지금 강요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긍정적인 요소를 좀 잘 얘기를 못하고 여지껏 얘기한 것들이 다 일단 부정적인 요소라고 좀 봐야 되겠죠. 롯데자이언츠는 그렇죠. 네.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봐야 그런데다가 이렇게 최근에 이제 라인업을 보면 롯데가 라인업이 너무 많이 바꿔요. 너무 많이 라인업이 너무 많이 바뀌었구나. 바꿔요.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할 시기거든요. 롯데도 아직까지 뭐 포기할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뭐 한두 경기 못 치면 라인업에서 빠지고 뭐 한두 경기 잘 치면 또 라인업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라인업의 감정 변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라인업 자체가 뭔가 너무 가벼워요. 거기다가 뭔가 이제 위압감을 줄 수 있는 타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구드론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30경기 가까이 뛰었는데 홈런이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냥 뭐 한 2할 3, 4푼 치고 실책만 엄청나게 하는 뭐 그런 선수로 지금 엊그제 경기에서는 실책 개. 3개가 나왔고 송구 실책 3개 했거든요. 네. 네. 처음에 왔을 때 구드론 평가도 참 좋았었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좀 평가도 좀 약해지는데 또 한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지난 일요일 어제 경기였었죠. 어제 경기에 서튼 감독이 또 자리를 비웠습니다. 맞아요. 물론 이게 이제 뭐 그 연패에 대한 어떤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증상이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팀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감독이 자꾸 자리를 비운다. 이거는 굉장히 좀 느낌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느낌이 이제 어떤 결과로 그렇죠, 이제 그렇죠.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진짜 중요한 사실 시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네. 시기죠. 중요한 시기인데 감독이 없다는 부분은 뭐 팀이 더욱더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만든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또 경험이 한 번 있었잖아요. 2020년도에 네. 감독님 지금은 이제 LG 감독님 영 그래, 감독님이 맞아요. 스트레치인데 사실은 선수들은 시합 게임장 안에서는 이제 본인들의 플레이를 집중하기 때문에 크게 못 느끼더라도 뭔가 뭐 그런 공허함, 허전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대장이잖아요, 감독이. 그렇죠. 확실히 안쓰러워 보이는 롯데예요. 네, 알겠습니다. 기아와 두산은 두 분 모두 확률을 아주 비슷하게 좀 보셨는데 아무래도 롯데는 좀 확률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확률 어떻게 보세요? 롯데 얘기를 하면 한숨을 너무 많이 5위권지 기아하고 지금 5경기 차거든요. 5경기 차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항상 그 야구란 스포츠 이제 어떤 그 흐름 이야기할 때 결국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나가서 뭐 한 대 치고 맞더라도 다시 칠 수 있는데 그렇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롯데가. 그러면 퍼센테이지가 사실 뭐 완벽하게 포기할 시즌은 아니지만 퍼센테이지가 저는 한 5%에서 10% 정도? 5에서 10%. 네. 이 정도도 줘야 되나? 사실 음. 고민이 많이 들 정도의 최근 롯데의 경기력입니다. 윤희성 의원도 역시 아까 그 합해 보니까 남은 게 한 5% 네, 정도 5% 됐었나요? 남았는데 네, 5%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 롯데자이언츠 올 시즌 너무 사실 익사이팅한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6경기 남았기 때문에 물론 연패 빠져 있긴 합니다만 또 하나의 뭐 어떤 반전이 일어난다면 뭔가 좀 계기가 된다면 충분히 또 아주 놀랄만한 반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팀입니다. 가을 야구에 도전하고 있는 지금 한참 순위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세 팀, 기아, 두산, 롯데 이 세 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신나게 저희가 참견을 해봤습니다. 시즌 끝날 때까지 뭐 아직 모르는 거죠, 사실은 뭐 저희가 뭐 그럼요. 확률 얘기를 네, 했습니다만. 그럼요. 예. 재밌는 건 아직 NC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NC도 확실하지 확실하지 않아서 않습니다. 네. 오늘 이 세 팀 갖고 얘기하지만 NC도 몰라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세 팀 가운데 만약 기세 타기 시작하면 NC 자리까지도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네. 지금 5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4위까지도 지금 충분히 갈 수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순위는 정해졌다고 보는 거는 뭐 네. 좀 빠른 시기인 것 같고 앞으로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거를 좀 오늘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과연 가을의 주인공이 될 팀은 누구일지 시즌 끝까지 야구의 참견과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참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2023 야구의 참견 신인왕 유토피아가 되겠습니다. 아,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나시지 않았어요? 지금 거의 대부분 방송 분량 나온 것 같은데? 오늘 진짜 사실은 앞에 부분은 사실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를 네. 하는데 너무 오늘 얘기를 많이 근데 해가지고 진짜 신인왕보다 이 주인공 싸움이 더 재밌어요. 더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더 재밌어요, 지금. 예. 또 세 팀들이 다 인기 팀들이어가지고 그럼요. 아주 오늘 흥미있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신인왕 사실은 굉장히 올 시즌 신인왕도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뭐 평생에 단 한 번 영광스러운 상이라고 하는데 두 분 역시 좀 관심 가는 신인들이 있으시죠? 올해 참 좋은 신인들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뭐 KBO 리그를 생각을 했을 때 정말 비약적인 저는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약적인 발전이다. 비약적인 발전이고 이 좋은 시인들이 진짜 KBO 리그에 합류가 되면서 뭔가 이제 더 흥행도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활력소 역할을 분명히 저는 해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스포츠라는 게 결국에는 새 얼굴이 나와서 기존에 있는 사람과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그 자리를 물려받아야 되는 위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거로 봤을 때 올해는 정말 좋은 시인들 그리고 순수 시인도 있고 그리고 중고 신인도 있고. 규정 이닝을 또 채우지 못하고 경기를 채우지 못한 중고 신이라고 해야 되죠. 중고 신인. 예, 그런 신인들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신인왕 선택하기도 어려웠고 맞아요. 진짜 신인 풍년인 것 같습니다. 신인 풍년. 정말 좋은 선수 많이 나왔습니다. 네, 맞아요. 윤희성 의원은 어떤 선수 눈에 띄셨어요? 또 투수죠. 문동주 선수랑 유영철 선수가 네. 어떻게 보면 이 선발해서 계속해서 로테이션을 돌아가고 있는 거에 있어서 야 이제 신인 투수들이 한 팀의 로테이션을 계속해서 돌아가네. 그리고 저 선수가 또 5일 뒤에 또 들어오네. 그리고 기대가 되게끔 말잖아요. 그런 쪽에서 굉장히 너무 기분 좋게 보고 있어요. 신인 선수가 로테이션 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이 두 선수의 기록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두 선수의 기록을 보면 로테이션은 그냥 도는 정도가 사실은 아니죠. 아,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 역시 아주 강력한 신인왕 후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럼 먼저 신인왕 자격을 갖춘 선수 중 후보로 꼽힐 만한 선수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뽑은 후보, 신인왕 후보 선수는 한 8명 정도가 되겠는데요. 순수 신인은 김민석, 문현빈, 박명근, 윤영철 선수가 되겠고 이게 중고라는 얘기를 붙여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중고 신인이라는 얘기를 뭐 일상적으로 많이 쓰니까 저희도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 신인은 문동주, 윤동희, 최지민, 유영찬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해설위원 7분 그리고 KBS 김도환 기자, 허솔지 기자 그리고 저까지 해서 10명의 KBSN 판정단에게 야수, 투수 그리고 올해 데뷔한 순수 신인 이렇게 그리고 또 올 시즌 신인왕 1, 2, 3위 뽑아달라고 저희가 미리 좀 사전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를 함께 오늘 지금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수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수 부분에서는 김민석, 문현빈 그리고 윤동희 선수가 후보 선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선수들 모두 지금 주전으로 뛰고 있는 후보 선수들이 되겠고 그럼요. 활약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민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뭐 주전 중견수를 굳혔다고 해도 그렇죠.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죠. 이 세 선수 가운데 WAR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윤동희 선수 같은 경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튀어나와서 뭐 끝내기 안타도 때리고 맞습니다. 좋은 활약을 또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문현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은원 선수를 지금 밀어내고 네, 지금 주전 2루수로 지금 활약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 세 선수 모두 각 팀에서 정말 좋은 역할들, 그러니까 신인답지 않은 역할들을 해주고 있다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선수들 중에서 KBSN 판정단이 뽑은 신인 야수 1등은 누구일지 그 결과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KBSN 판정단이 뽑은 야수 신인 각자 해설위원들의 선택을 한번 지금 보시겠습니다. 장성호 위원은 김민석, 윤희상 위원은 윤동희, 박용택 위원은 윤동희, 유재현 위원은 김민석, 김태균 위원은 문현빈, 유희건 위원은 김민석, 나지원 위원 김민석, 저는 윤동희, 김도한 기자 윤동희, 허솔지 기자 김민석 이렇게 해서 김민석을 뽑은 해설위원이 5명 그리고 윤동희 선수를 뽑은 분이 4명 문현빈 선수 1명 김태균 위원이 되겠습니다. 오 김민석 5표 윤동희 4표 나왔습니다. 네. 표가 좀 그 한 표 차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박빙이었어요. 네. 장성호 의원은 그래서 김민석 선수를 선택을 네, 하신 저는 거고 김민석 선수 뽑았습니다. 윤희상 의원은 윤동희 선수 그리고 저도 윤동희 선수를 뽑았습니다. 2대1로 싸우는 거예요?
뭘 싸우기 뭘 싸우. 2대1로 이제 왜 윤동희를 뽑고 그렇죠. 왜 김민석을 뽑았는지 맞습니다. 열띤 맞습니다. 또 토론을 알겠습니다. 타율은 윤동희 선수가 좀 2할 9푼 3할에 가깝게 나오고 맞아요. 있는데 WRC 플러스도 윤동희가 높습니다. 근데 WR이 생각보다 그 김민석 선수가 더 높게 나왔어요. 주루 플레이 쪽에서 아마 주로 그리고 수비 아마 맞아요. 센터를 보다 보니까 네. 아마 거기서 가중치가 좀 더 맞아요. 김민석에게 들어가고 고민 많이 하다가 윤동희 선수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아니 좀 네. 후회는 없어요. 후회는 없어요. 예. 저도 후회 없습니다. 후회 없어요. 네. 윤희상 의원은 그러면 윤희상 의원이 결정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고민은 뭐 저도 물론 많이 했지만 결정하는 데서 제가 제일 어떻게 프리하게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제가 상대했을 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윤동희 선수가 그래서 정말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 뭐 세부 지표를 다 봤는데 와 이거를 누구 선택하기가 정말 애매모호해서 맞아요. 야, 그러면은 혼자서 또 내가 선수가 된다는 상상을 한번 하고 상대를 해보자 했을 때 야 윤동희 선수가 너무 까다로울 것 같아서 투수 그래서-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점이 까다로울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김민석 선수도 포크볼 잘 커트할 거예요. 네, 포크볼 잘 던지니까 포크볼 다 커트한다니까요, 김민석 선수도. 일단은 윤동희 선수가 기본적으로 크게 약점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정말 3할 가까이 언저리에 지금 타율을 유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이 방망이에 이제 어떻게 보면 나오는 궤적이나 이런 게 특히 몸쪽 공에 대한 공략 방법이 확실하게 있어 보이고요. 네, 그리고 크게 흘러나가는 볼에 또 대처가 되고 잘 봐요. 그러면서 야 윤동희 선수는 좀 상대하기 굉장히 껄끄럽다 이런 느낌이 확 받아가지고 정말 뭐 기록상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랑 딱 승부를 했을 때 윤동희는 어렵다. 그래서 윤동희 선수한테 그러니까 윤동희 선수가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윤동희 선수에게 타격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면 카운트에 따라서 이 슬라이드 스텝이 달라요.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불리한 그 볼 카운트가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컨택에 집중하는 슬라이드 스텝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슬라이드 스텝이 원래 그 자기가 본인이 유리할 때는 뭔가 자신 있게 가는데 투 스트라이크가 딱 되잖아요. 그럼 약간 넓게 벌려서 이게 노스텝으로 때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스텝으로 때린다는 거는 뭔가 이제 그 시야의 어떤 그 움직임을 좀 약간 최소화하면서 끝까지 공을 좀 보겠다라는 사실 생각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에버러지가 조금 이제 잘 나오는 거죠. 올 시즌 이 정도 모습인데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뭐 김민석도 마찬가지고 윤동희 선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야 굉장히 앞으로가 기대되는 두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고 물론 이제 뭐 5표 4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누구를 선택을 해도 사실은 이상하지 않은 선수들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두 선수 모두 굉장히 좋은 활약 올 시즌 보여줬고 앞으로도 또 기대가 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얘기한 문현빈 선수 이제 김태균 의원은 뭐 역시 이제 하나 사람 문현빈 이렇게 뽑았는데 문현빈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신인 내야수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있었잖아요. 문현민 선수가 이제 수베로 감독 있을 때는 내야 외야를 다 봤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차은호 감독이 이제 부임된 이후에 문현빈을 뭐 상황에 맞게 쓰겠지만 내야로 좀 고정을 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차은호 감독이 이야기한 이후에 문현민 선수가 본인이 갖고 있는 실력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심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이 믿어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죠. 어떤 포지션이 이제 고정이 되면서 그 고정으로 인한 타격 상승의 어떤 그 플러스 요인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문현민 선수가 그래서 생각보다 뭐 세이브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100이 안 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팀 내 안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지금 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가능성이 그런 부분에서 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알겠습니다. 이 선수들이 시즌 막판까지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또 이 선수 응원을 하고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수 저희가 살펴봤고요. 투수 신인 선수를 이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KBS 판정단이 뽑은 투수 부분 신인 1등 선수는 각 해설위원이 뽑은 선수의 이름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어떤 선수인지 별로 안 놀랄 것 같은데요? 어떤 선수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 이렇게 근데 만장일치가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예. 10분 모두 다 문동주 선수 뽑았어요. 근데 뭐 워낙 문동주가 좋습니다. 네. 예. 그런데 또 일요일 경기에서 또 5실점 했어요. 평균 자책점이 좀 올랐습니다. 아, 글쎄요. 윤희상 의원이 좀 약간 문동주 선수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문동주 선수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보셨어요, 문동주 선수? 한국에 문동주 선수 같은 투수가 나왔다는 것만 해도 저는 너무 기분 좋게 보고 있고요. 그래요? 특히 작년 시즌과 올 시즌을 비교했을 때 투구 폼에서도 굉장히 간결해지면서 리리스 포인트가 섬세해졌어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패스트볼 구위가 그러니까 스피드보다는 구위와 제구가 확실히 올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올 시즌에는 확실하게 계속해서 준수한 성적을 거둬주고 있고, 단 뭐 어느 정도의 기복은 계속 로테이션을 돌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험을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보다 올 시즌에 뭐 패스트볼이나 커브, 슬라이더의 피안 타율도 확실히 낮아지고 투구 폼으로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동작이 확실히 줄어들면서 좀 이렇게 섬세함이 확실히 배가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뭔가 긍정적으로 계속 더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거든요. 더 발전할 수 있을 네. 것이다.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근데 것이다. 지금 보여주는 문동주 선수는 사실은 이제 내가 문동주다라고만 보여주는 정도고, 제가 볼 때는 문동주의 발전 가능성은 정말 어마무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까지는 사실 가장 유력한 후배라고 봐야겠죠. 그럼요. 성적이 네. 가장 좋으니까요. 투수 얘기를 해봤고 문동주 선수는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잠시 후에 문동주 선수 얘기는 조금 더 이제 세심하게 또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데뷔한 문동주 선수와 달리 올해 졸업한 선수 그리고 올해 데뷔한 순수 신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어떤 선수인지 그 부분을 지금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해설위원은 과연 누구를 선택을 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성호 위원은 박명근 선수, 윤희상 위원은 윤영철, 박용택 위원 윤영철, 유재현 위원 역시 윤영철 선수를 뽑았습니다. 김태균 위원은 박명근 선수, 유희관 위원은 윤영철 선수, 나지환 위원도 역시 윤영철 선수, 저 역시 윤영철 선수, 김도환 기자, 허솔지 기자 역시 윤영철 선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딱 나뉘었네요. 박명근 선수와 윤영철 선수가 8표 받았습니다. 장성우 의원은 박명근 선수 선택하셨네요. 저는 박명근 선수가 KBO 리그 데뷔하기 전부터 네. 사실상 가장 관심이 많았던 투수였어요. 아, 그래요? 라운고 시절부터 예, 체격이 굉장히 작은 선수인데 청소년 대표 시절부터 그거로 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강한 받았죠. 그래서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예, 그런데 뭐 윤영차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은 우리가 다 예전부터 많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도 박명근은 약간은 기사화가 된 게 있지만 소외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갖고 있는 실력에 비해서 키가 작다는 이유로 사이드햄이라는 이유로. 그런데 박명근 선수가 정말 시즌 초반에 던졌던 모습 보세요. 4, 5월 달에 너무 좋았거든요. 사실 이제 팔꿈치 부상을 좀 당하면서 좀 공백 기간이 있으면서 지금 후반기 들어서 조금 흔들리고 있지만 그렇죠. 사실 시즌 초반에 박명근 선수가 보여줬던 이 어떻게 보면 그 작은 체구에서 던지는 그 파워풀한 그 포신 페스티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저는 너무 좋게 다가왔거든요. 물론 윤영철 선수가 뭐 사실은 현재까지 아주 좋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만 박명근 선수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좀 핸디캡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네. 극복하고 좋은 모습 보여주는 모습을 좀 높게 평가를 했다. 윤희상 위원은 역시 뭐 윤영철 선수 다 네. 예상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지금 장 의원님 말씀 듣고 좀 설득을 당할 뻔했어요. 박명근 선수에 대해서 맞아. 굉장히 좀 감정이 호소하는 LG가 불펜 투수가 그렇게 강한데도 그러게요, 그 그러게요. 막내가 이렇게 4, 5월 달에 이렇게 그러게요. 예. 근데 조금 정신을 딱 차리고 사실 더 어려운 팀이 기아였는데 그 타이밍에 윤영철 선수가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와줘서 계속해서 로테이션을 돌아가지고 있다. 그렇죠. 저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일단 큰 점수를 주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최근에 3게임은 5이닝을 채우지 못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5이닝 언저리는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거든요. 로테이션 계속 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뭐 ERA도 준수한 편이고요. 그런 쪽에서 뭐 당연하게 뭐 윤영철 선수에게 저는 점수를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8분들도 아마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갖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윤영철 선수를 뽑은 것 같고 박명근 선수와 윤영철 선수 모두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인답지 않게 아주 열심히 하는 모습도 노련한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는데 시즌 끝까지 지금 활약 계속 이어나가길 건강하게 이어나가길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올 시즌 신인왕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언급한 선수들 대부분이 다 아마 후보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자 그럼 판정단이 예상한 신인왕 3위에게는 포인트 1점, 그리고 2위에게는 포인트 2점, 1위에게는 포인트 3점을 부여를 해서 합산한 점수를 바탕으로 3, 2, 1 이렇게 순서를 정했다는 부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KBSN 판정단이 선택한 신인왕 3위는 바로 롯데자이언츠의 김민석 선수가 되겠습니다. 김민석 선수 총 6포인트를 얻었습니다. 순수 신인으로 주전 외야수를 꿰찬 롯데자이언츠 김민석 선수가 야참이 예상하는 신인왕 3위 기록을 했습니다.
야수로서 3위까지 올라왔고 김민석 선수가 3위 안에 들어갈 거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어요? 그래도 김민석 선수가 보여준 느낌 자체가 굉장히 좋고 일단은 뭐 제2의 이정우라는 수식어가 지금 나올 정도로 뭐 이정우 선수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뭐 이정우 선수까지도 따라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김민석 선수의 장점은 컨택하고 좀 빠른 발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야구를 정말 이 약관의 20살 선수가 저는 보여줬다는 이 부분은 저는 충분히 김민석 선수를 높게 평가하는데 있어서 잣대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시즌 어떤 이정우까지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충분히 그런 모습다운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게 이정우의- 약간 다르죠.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스윙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컨택은 워낙 좋지만 공을 또 잘 보는 스타일인데 김민석 선수는 이정우 선수와 반대적으로 약간 적극적으로 때리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배드볼 사실 히터라고 봐야 돼요. 나쁜 공도 좋은 본인이 갖고 있는 컨택이라는 장점으로 안타를 만드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지만 그래도 김민석 선수가 보여준 그동안의 컨택을 보면 제2의 이종으로 정말 뭐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윤희상 위원은 최지민 선수 선택을 하셨네요. 사실은 저도 최지민 선수 선택을 했거든요. 최지민 선수 선택을 했는데 최지민 선수, 저는 사실은 올해 뭐 문동주, 윤영철 그리고 또 김민석 선수 다 좋은 활약이지만 사실은 최지민 선수 충분히 신인왕 자격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만약에 좀 다른 상황이었다면 아마 올해 신인왕은 거의 최지민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지민 선수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일단 팀적으로 보면 정말 다채로운 자완 투수가 많은데 그 중에 키플레이어죠, 최지민 선수가. 하지만 저는 더 높은 점수를 준 거는 사실 신인 때 지금 같은 구위를 보여주지 못한 선수였어요. 그래서 뭔가 중고 신인 느낌으로는 확실하게 조금은 제 머릿속에 확 들어온 선수거든요. 어떻게 1년 안에 1년의 프로 생활을 겪으면서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을까? 저렇게 발전하는 모습에 뭔가 물론 뭐 기량 발전상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쪽 면에서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줘서 최지민 선수를 또 3위로.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KBS 판정단이 뽑은 신인왕 예상 후보, 예상 3위 각 위원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살펴보면은 장성호 위원이 박명근 선수, 윤희상 위원이 최지민 선수, 그리고 박용택 위원 역시 최지민 선수 선택을 했네요. 류지현 위원이 윤영철 선수, 김태균 위원이 윤영철 선수 선택을 했습니다. 유희관 위원이 김민석 선수, 나지완 위원이 윤영철 선수, 저 역시 최지민 선수 선택을 했고요. 김도환 기자가 윤동희 선수, 허솔지 기자 김민석 선수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최지민 선수 역시 기대가 많이 되고 아까 저희가 그 기아 얘기도 했었잖아요. 앞으로 남아있는 시즌 사실은 최지민 선수가 지금 이닝수가 꽤 많은데 남아있는 시즌 좀 건강하게 최지민 선수 좀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KBS 판정단이 뽑은 신인왕 예상 3위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남아있는 1위, 2위 한꺼번에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수가 1위와 2위에 이름을 올렸는지 사실은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예상 신인왕 1위 후보 두 선수 살펴보겠습니다. KBS 판정단이 뽑은 신인왕 1위 후보 여러분 예상하신 대로 두 선수가 되겠습니다. 한화 이글스의 문동주 그리고 기아 타이거스의 윤영철 선수가 되겠습니다. 뭐 예상이 좀 된 부분이죠. 아니, 그럼요. 아니 뭐 두 선수가 뭐 워낙 좋았으니까.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두 선수 오늘 문동주와 윤영철 선수 지금부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 일단 두 선수 기록부터 함께 좀 먼저 보시죠. 네. 어제까지의 기록 합산된 기록이 되겠습니다. 문동주 선수가 22경기에서 8승 8패, 평균 자책점은 3.62, 114와 3분의 1이닝을 던졌습니다. 윤영철 선수가 19경기에서 7승 5패, 평균 자책점이 4.06, 그리고 93이닝을 윤영철 선수가 던졌습니다. 평균 자책점은 앞자리 수가 3점대 문동주 선수, 그리고 윤영철 선수는 4점을 찍고 있긴 합니다. 4점대 초반. 그렇죠. 이거는 뭐 한 경기 정도 잘 던지면 그러니까요. 3점대로 진입할 수 있는 이 정도도 부분이니까요. 충분히 좋은 평균 자책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어떤 상황을 놓고 본다면 문동주가 사실은 조금은 앞서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예. 한 걸음, 한두 걸음 정도? 한두 걸음 정도. 한두 걸음 정도 앞서고 있다고 보는데 이게 그 신인왕 투표가 개인 성적도 굉장히 중요한데 팀 성적도 어느 정도 합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기아 타이거즈가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를 하게 되면 똑같은 조건이지만 맞아요. 이게 하나 이글스는 탈락을 하고 기아 타이거즈는 포스트에 진출하게 되면 여기서 윤영철 선수에게 붙는 플러스 알파는 분명히 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동주 선수도 저는 개인적으로 문동주 선수도
플러스될 요인이 또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되는 게 만약 아시안 게임 가가지고 문동주 선수가 잘 던지잖아요. 난 네. 저는 그것도 반영될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물론 당연히 아시안 게임 성적은 신인왕 투표하는데 반영이 안 되죠. 그러나 이게 투표하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게 이미지가 있다니까요. 그 포스트 시즌은 마찬가지로 저는 아시안 게임도 분명히 남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는 그런 마음을 투표를 하는 사람이 가지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건 어떤 부분이냐면 사람이라는 게 그게 있다니까요. 있는데 그건 있다니까요. 어떤 부분 이게 조건이 똑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윤영철도 만약에 차출이 돼서 대표팀에 갔다고 한다면 똑같은 조건이지만 아 그렇게 되면 그럼 그 포스트 시즌 그렇게 똑같은 되면- 얘기인 거죠. 그렇게 되면 포스트 시즌은 똑같은 그렇게 거죠. 되면 국내 리그에서 윤영철 선수가 더 던지는 그렇죠. 거니까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요소들이 분명히 두 선수 비슷하겠네요. 모두에게 요소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거냐. 지금 문동주 선수가 지금 114와 3분의 1이닝을 던졌단 말이에요. 이닝 수가 좀 많죠. 근데 최원호 감독이 지금 120이닝에 끊는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윤영철 선수는 지금 기아 타이거즈가 가장 많은 경기를 남겨놓고 있고 그렇죠. 만약에 10승을 기록을 했어요. 두 선수가 아마 규정 이닝을 채우기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승수로 따질 수밖에 평자 없고 승수 뭐 이런 게 그렇죠. 되겠죠. 예. 그러니까 평균 자책점은 윤영철이 조금 잘 던진다고 한다면 두 선수 모두 3점대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어요. 윤영철이 잘 던졌을 경우입니다. 10승을 만약에 거두고 그렇죠. 문동주가 9승을 거뒀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 마지막 과연 이 등판을 문동주 선수가 이닝을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최원호 감독이 기회를 줄 것인가. 전 이 부분이 가장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상황은 문동주가 한 걸음, 한 두 걸음 좀 앞서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시즌 상황 뭐 이런 것을 봤을 때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윤영철도 언제든지 신인왕 가능성이 있다. 그 120이닝 지금 자꾸 제한 얘기 나오잖아요. 윤희성 의원은 그 120이닝 제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사실은 크게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아, 이닝수 네, 제한 두는 것은 이닝수 반대다. 제한을 굳이 둘 필요 있을까 이렇게 생각은 해요. 신인 투수들이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뭐 트레이닝 파트나 투수 코칭 파트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이닝 제한 그러면 뭐 NPB에도 뭐 다르비슈도 있고 다나카도 있고 있지만 입단 첫 해부터 정말 많은 이닝을 보여줬고 뭐 하나의 류현진 선수도 입단 첫 해부터 이미 200이닝을 보여줬고 그러니까 그게 뭐 입단 첫 해부터 투구수를 관리하니까 부상이 줄어든다. 사사키 로키도 이닝수를 관리하지만 아픈 선수는 아플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닝수는 어느 정도는 하늘의 뜻이 있다고 보는 주의이기 때문에 이닝수 관리보다는 뭔가 이렇게 휴식기를 저는 문동주 선수가 시즌 초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팩트가 강한 선수는 확실히 문동주 선수예요. 뭐냐면 하나가 개막 연패 후에 문동주 선수가 연패를 끊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맞아요. 임팩트들은 확실히 신인왕에 가깝고 문동주 선수를 운영하는 묘에서 저는 이 한국 야구 특성상 화요일 등판에 일요일 4일 턴이 끼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직 어린 선수에게는 4일 휴식 후 던지는 거는 조금은 염증을 더 완벽하게 어떻게 완화시키고 들어오는 느낌보다는 조금 급하게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서 4일 턴을 하나에서는 빼주고 10일을 쉬고 다시 토요일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의 관리는 너무 찬성하는 부분인데 한 시즌을 120이닝을 제한을 둬서 무조건 120으로 끊는다. 저는 사실은 네, 크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해요. 네. 자, 그러면은 그 윤희성 의원 우리 그 버두치 효과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25세 전문 맞아요. 투수가 100이닝 이상 던졌을 때 전 연도에 비해서 40이닝, 30이닝이 더 늘어났다면 부상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제 그게 이제 버두치 맞아요. 효과가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부분을 걱정하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다 젊은 투수들이고 문동주는 지난 시즌 28이닝인가 던졌고 윤영철 선수는 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선수니까 그럼 이닝 수가 지금 벌써 100이닝 넘어가고 100이닝 가까운데 좀 무리가 아닌가? 버두치 효과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부상 오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는 분도 있는데 윤희상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어느 정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려고 사실은 미국 선수부터 NPB 그리고 KBO에 어떻게 보면 뭐 더 위로 올라가서 정민철 선수, 김원영 선수 이제 그때 투수 때니까 뭐 모든 선수들을 다 비교를 해봤을 때 그 버두치 이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켜줬다고
긴 시즌을 긴 이닝을 뭐 많은 이닝을 던졌다 100% 보장이 안 돼요. 100%는 네. 그렇죠. 아니다. 네, 저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부상에 대한 거는 사실은 조금은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도 선수의 컨디션은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를 하다가 뭐 부상을 당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근데 그렇다고 지금 정말 정상적으로 잘 던지고 있는 선수를 야, 이닝 수 다 채웠으니까 무조건 버릇지로 쉬어. 야, 안 돼. 130이닝 딱 던졌어. 120이닝 던졌어. 끝. 내년에는 40이닝 이상 그 40이닝 이상 더 던지면은 안 돼. 저는 이거는 사실은 이해도 안 가고 네. 어떤 이론을 갖고 저한테 납득을 시키려고 해도 저는 거기에는 별로 흔들리진 동의하지 않을 것 않는다. 같아요. 근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 통계에 대한 확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경험들이 많고 그런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그 버드치 효과라는 게 나오는 건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모순일 수도 있는 게 모든 사람들 조건이 다 달라요. 그렇죠. 예. 그 전에 누적 이닝도 다르고 신체 능력도 다르고 인대의 두께도 다릅니다. 그 투수들이 MRI를 찍어 보면 팔꿈치 인대가 굉장히 약한 선수들이 있어요. 예전에 그 여기 출연했던 조정훈 선수도 제가 들은 얘기인데 팔꿈치 수술을 제가 2번인가 3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팔꿈치 인대가 선천적으로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약한 편이군요. 예. 근데 그런 선수들이 또 누가 이제 홍세환 선수도 사실 그래요. 그래도 많이 다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능력이 다르고 갖고 있는 신체적인 능력이 다르고 야구를 지금까지 해왔던 환경이 다르고 지금까지 펼칠 야구에 대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통계상으로 봤을 때 버드치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윤희상 의원이 말한 대로 120개 끊어야 된다. 이거는 너무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통계의 그 숫자에 빠져 있는 그냥 그 본인이 갖고 있는 마이너스 매너리즘 네. 뭐 이런 거 같은 느낌. 오타니 선수 비슷해요. 일본에서 정말 그렇게 관리를 받아서 이닝수를 차근차근 늘렸지만 결국은 끊어질 인대는 끊어지게 돼 있거든요. 얼마 전에 부상도 그러니까 선수들은 오히려 더 심플하게 생각해요. 게임을 던져서 정말 강하게 던지다 보면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끊어지면은 끊어질 때까지 쓰고 1년 정도 딱 재활하고 다시 복귀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거의 요즘 선수들은 맞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끊어질까 봐 나는 100이닝밖에 못 던져. 이거 끊어질까 봐 나는 132이닝. 이런 선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면으로 본다면 윤영철 선수가 아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 한 3경기, 4경기 지금 5이닝 이전에 89 정도에서 좀 끊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관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관리라고 봐야죠. 관리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문동주의 관리와는 약간 좀 다른 접근의 관리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동주는 작년 시즌에 30이닝을 못 던졌어요. 28이닝 그러면 인가로 제가 기억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시즌 쉬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그 신체적인 여유 이런 것들이 사실 이닝수로 나타나는 거고 윤영철은 입단했을 때 어땠냐면 김종국 감독이 공을 못 만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워낙 고등학교 때 많이 던졌기 때문에. 그렇죠. 고등학교 때 많이 그래서 던지니까. 최대한 스프링 캠프 늦게 공을 잡게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윤영철 선수가 올 시즌 계속 풀타임으로 이제 선발 로테이션을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100경기가 넘은 상황에서 80이닝 넘게 던졌고 90이닝 넘게 던졌으니까 지금 93이닝 던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김종훈 감독이나 서재훈 코치가 지금쯤이면 윤영철 선수가 그동안에 던졌던 게 약간 축적이 돼서 뭔가 피로로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관리한 부분도 전 있다고 봐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진짜 관리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뭐 5이닝은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한 시즌 풀로리그 돌아보는 건 윤영철 선수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기아 타이거즈가 뭔가 좀 더 디테일한 느낌이 있는 게 뭐냐면 윤영철 선수가 최근 3게임에서 3회, 4회 돌 때 조금씩 구속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타자 한 2텀 돌았을 때 네, 정도. 그러면서 뭔가 타자와의 싸움에서도 이길 확률이 조금은 부족해 보이고 그리고 투구수도 80개 언저리가 됐으니까 전체적인 흐름상 빨리 강한 불펜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게임 흐름상도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윤영철 선수를 보고 불펜이 이제 좀 보니까 그런 쪽에서 조금은 빨리 움직이지 않나? 좀 섬세하게 움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2명의 후보죠. 윤영철 선수 그리고 문동주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결국 1위 누가 된지 발표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판정단이 예상한 신인왕 1위 선수 누구였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KBSN 판정단이 선택한 신인왕 1위 바로 여러분 예상하신 대로 한화 이글스의 문동주 선수가 되겠습니다. 몰표네 몰표. 만장일치 받았습니다. 네. 만장일치.
그 모든 위원들이 다 문동주 선수 1위를 낳고 2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차이가 있었고 3위도 역시 여러 선수들이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만은 역시 문동주 선수가 10명 모두 문동주 선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인트가 문동주 선수가 30점, 윤영철 선수가 13점, 김민석 6점, 최지민 5점, 윤동희 선수 3점, 박명근 3점. 이렇게 포인트가 나눠졌습니다. 아마 다 여러분들이 예상하신 대로 문동주 선수가 현재 상황에서는 신인왕을 받을 확률이 가장 높은 선수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저희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의 상황, 시즌 상황, 리그 상황에 따라서는 변화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충분히 있죠. 많죠. 철도 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현재 상황. 변수가 너무 많아요. 변수가 너무 많다. 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너무 확정된 많아요. 거는 아니다. 최소한 제가 변수가 얼추 느끼기에 한 3개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세계 그 네. 포스트 시즌 어떻게 될 네, 것이냐 그렇죠. 그리고 리그의 마지막 지금 기아가 많은 경기를 남겨놓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 경기에서 어떻게 활약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예. 야 글쎄 저희가 좀 빠르게 신인왕 예상을 해봤습니다만은 야 결국 신인왕 누가 받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문동주가 맞지만 앞으로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 아, 팬 여러분도 마지막까지 신인왕 어떤 선수가 받을지 한번 예상을 근데 해보시죠. 변수는 그 최우로 감독이 던진 120이닝을 과연 철회를 하느냐. 전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윤영철 선수 계속 돌 거란 말이에요, 로테이션을. 그리고 아시안 게임도 안 가니까 돌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승수를 올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거기에 맞불을 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명분인 것 같아요, 저는. 명분이 과연 생기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화 이글스의 포스트 시즌 좀 어려워졌다고 봤을 때 포스트 시즌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과연 문동주 선수를 아끼지 않고 계속 로테이션 돌리는 것에 대해서 팬들의 반응이 어떨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 윤영철 선수와 마지막까지 신인왕 경쟁이 치열해진다 하면은 명분은 생길 것 같아요, 저는. 네. 명분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영철 선수가 승을 계속 따내면서 그렇죠. 10승을 이제 그렇죠. 기록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그렇죠. 문동주 선수가 마지막 등판에서 그러니까 최우로 감독의 말대로는 120이닝이 끝난다고 한다. 마지막 등판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9승을 거두게 되면 그냥 그 문동주 선수는 아시안 게임에 갔을 때 윤영철 선수가 만약에 9승을 해서 그렇죠. 10승을 했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제가 맞습니다. 봤을 때. 어떻게 최은호 감독이 이제 결정을 하느냐. 근데 전제 조건은 이제 윤영철 선수가 잘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명분이 과연 쌓여질지 마지막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급된 선수들 모두 지금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지금도 뭐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만 네. 앞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 저희도 응원을 하고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인왕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신인왕 얘기를 하면서 뭐 버두치까지 나왔다가 오늘 참 여러 가지로 두 분 모두 정말 열심히 참견하는 거 참 두 분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남창이라는 거 진짜 싫어요. 뭘 진짜 야구의 참견이기 때문에 진짜 여지껏 참견했는데 그 사람 뭐 아니, 저랑 저 8년 동안 같이 생활했으면서 아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참견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참견해 주신 장성호 해설위원 그리고 윤희상 해설위원과 오늘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 아주 합리적으로 열심히 참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 주 야구의 참견 원래 시간 그대로 다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시간이 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좀 상황이 좀 그렇게 됐습니다. 월요일 저는 7시에 다음 주에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의 참견은 야구팬이라면 꼭 참견하고 싶은 주제로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참견해 준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